전부 다 한번 앉아보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걸어오게 하셔서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 이 위치가 버스가 지금 아직 제가 도로를 못 적에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저건데 짚라인을 설치해 버리랍니다. 네, 정말이에요. 아, 우리 임업인들 할 수 있어요. 그 복합 경영 하면은 그렇게 해서 짚라인 타고 올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제가 바로 합니다. 그거. 예. 멀리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저는 여기 보셨죠? 우리의 숲은 보물이다.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그렇게? 네. 정말 그렇게 맞고, 또 첫째, 여러분들이 이렇게 임업, 그 살림을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탁월한 선택을 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 피그말리온 허브인데 혹시 피그말리온에 대해서 아신 분들? 피그말리온 몰라요. 아실 텐데 여기 제가 이름을 피그말리온으로 지은 이유는, 자, 피그말리온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조각가 이름이에요. 우리나라도 신화가 있죠. 단군 신화 막 이러듯이 그 조각가 이름인데, 자기가 만든 여자 조각상에 아주 반해서 요 그림 있죠, 여기 피그말리온, 자기가 만든 여자 조각상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께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래서 생명체를 불어넣어서 행복에 살았다는 그 신화에도 유리돼서 누구든지 간절하게 소원하면 이루어진다. 그 우리나라 2002년 월드컵 때, 한일 월드컵 때 관중석에 뭐라고 써 있었죠? 우리의 꿈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제가 여기 무주를 찾을 때 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11번째 선택이 여기가 고창부터 시작을 해서 이 전라북도, 왜냐면 서울에서 내가 평생 직장생활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 고향이 전남 고흥 녹동의 바닷가예요. 논스톱으로 6시간 반 걸려. 그래서는 제 그 인적 네트워크가 다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저는 중간 정도로 해서 전라북도 정도를 내가 선택을 해서 고창보다 고창, 청양, 서산, 부여, 신태인 뭐 다 강원도 고성 뭐 평창 다 갔는데 내가 마음에 드는 걸 못 찾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 조항규 박사 자연농업을 배웠어요. 자연농업. 그래서 자연농업은 3대 조건이, 첫째 산이 있어야 되고, 둘째 물이 흘러야 돼 주변에, 그 다음에 묵은 밭이 딸려 있어야 된다. 이게 자연농업의 3대 조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머리 염두에 두고 아내하고 고창을 필두로 해서 거기서 첫날 밤에 다 고창에서 선운사 거기 가서 복분자에다가 장어를 먹고 시작을 했는데 전국을 다녔는데 없어.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무주가 저한테 다가온 거예요. 그때 저는 그랬어요. 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My dream come true, my dream come true 하고 외치면서 다녔거든요. 그랬었는데 어느 날 딱 온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자연농업의 3대 조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머리에 두고 머리에 하고 하니까 마음에 든 데가 없었어.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어디냐면 2010년도에 일산 킨텍스 전시장에서 경향하우징 페어가 있었어요. 경향신문에서 하는 건축 박람회. 거기 갔다가 내 친구를 불러내서 이제 순댓국을 먹으면서, 야, 이렇게 다녔는데도 없다. 그래서 여기를 딱 얘기하는 거예요. 아, 무지에 산이 많이 있는데 집도 지어져 있는데 관리사가 관리인이 없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귀가 번쩍 떼서 그 자리에 바로 전화를 해서 그 주에 여기로 왔어요. 그때 내가 어디냐면 2010년 11년이 여기 금산에 있는 벤처농업대학을 다니고 있었어요. 준비 미래 이제 한다고, 귀산촌 한다고 그랬었는데, 그때 와서 그때 토요일날 수업을 왔다가 여기로 왔어요. 그래서 딱 얘기해 말하자면. 그래서 여기가 뭐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아닌데 완전히 불모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내 컬러대로 이걸 만들 수 있겠구나 내 생각도. 그래서 과감하게 제가 그때 용기는 제가 하늘을 충천했어요. 그때 이제 해서 용기를 내서 한데 지금 9년 됐어요. 9년. 근데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이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첫째, 수익 구조 만들기 어려워. 안정적인 수익을 일단 있어야 우리가 하는데, 이따 이제 설명드리겠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여기가 딱 나한테 다가온 게 이제, 여기는 피그말리온이다. 네가 과연 간절히 소원하니까 이루어졌다. 나는 그걸 생각해요. 나 학교 다닐 때 보물찾기도 한번 못한 사람이 그렇게 나는 운이 없다고 봤는데, 간절히 소원하니까 이루어진다. 누구든지 그 간절함이 어쩔지 모르겠지만 간절함이 약해서 그러지, 간절하게 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를 보더라도 그렇게 이루어져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피그말리온 허브, HRB 약초 허브가 아니고 HUB예요. 장수 플레이스 개념, 중심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피그말리온 허브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황하게 들어가 32년간 KT, 3년간 중소기업 내가 부사장을 갔다가 35년간 하고 제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처음에 최신부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공채 봐가지고 들어가서 해서 KT로 넘어가서 2002년도에 정부 지분 1%도 없는 KT 민영화 완전히 돼서 거기서 내가 5급 의류 공무원으로 시작을 해서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상무가 돼서 내가 기관장 한 6년 하고 내가 2010년에 퇴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부터 준비를 해서 제가 이제 여기를 오게 됐는데, 이제 인생 2막을 한다는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 날은 언제입니까? 오늘. Today is present. 자, 선물을 했죠. 우리 우주에 가장 반짝이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불멸의 춤도 추어지지 않았어요. 가장 아름다운 시도 아직 쓰이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의 최고 날은 아직 사라지는 날이 있어요. 저나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들은 이 숲을 선택했다는 게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 한 번 더 내가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사회적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컨설팅을 해주면서 와서 보더니 너무나 모으는 게 좋으니까 지역형 한번 해봐라 하더라고. 그럴 필요는 없는데 사실은 지역형은 각 지자체에서 하는 게 지역형이고, 부처형은 산림형은 산림청에서, 환경부형은 환경, 이렇게 각 부처에서 또 해요. 그래서 저는 2개 다 받을 수 있지.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2개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역과 함께 발전하겠다. 내가 아무리 여기 와 있어서 잘해도 지역 주민들 좋아하지 않아요. 왜? 자기들한테 와닿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지역과 같이 발전하겠다. 무주는 내 이제 고향이다. 제 2의 고향이 돼서 내 아내가 절대 그런 거 싫어해서 안 했는데, 그 프로듀서가 와가지고 사정을 해서 이틀간 사정을 해서 그때 했었어요. 2번 나왔는데 그때 이제 더러운 촬영했던 사진이 이제 눈이 왔을 때고, 이 눈이 오면 지금 얼마나 시원할까. 그러면서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그때 왔더니 전북형 슬로시티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 3억짜리 사업인데 1년짜리인데, 그게 뭐냐면 그 지역에 전통적인 것을 좀 더 부활을 시켜. 뭐라면 그때 할 때 우리 벼룩길을 싹 부활시켜가지고, 옛날에 학교 다니고 했던 초등학교 다 이런 길인데 강가에 그걸 싹 부활시키고 해요. 이런 사업이에요. 그 사업이 딱 하는데, 딱 제가 자청에 들어갔어요. 지원해서 내가 이거 일 좀 해보자 같이. 그랬더니 교육학습 분과장을 해줘가지고 6개 마을 정도 슬로치 사업 뭐다 이렇게 빔 프로젝트 가지면서 그에 대한 교육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해 내가 대표를 했고, 가공공장이에요. 그리고 지금 올해부터 다시 내가 대표를 했어요. 왜 그렇게 됐는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불안면 오미자 연구회장 현재도 하고 있고, 그다음 무주 인구 늘리기 대책위원회 현, 무주 희망비전 자문위원, 군수 공약사항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참여하는 거예요.
귀농에서 내가 혼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위해서 모주군 귀농인지 협의회 부회장, 회장 전 제가 2015년부터 해서 부회장 2년 하고 회장 4년 하고 제가 작년에 내가 이제 회장을 물려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내가 무주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각인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된다 이거지. 세 번째,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정신을 키워야 된다.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 이거죠. 이게 명확한 목표를 갖고 끊임없이 해 나가야 우리가 흔들림 없이 자신감 있고 에너지가 생기지, 그런 것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딱 목표를 정하세요. 배가 항해를 하는데 목표가 있어야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또 우리 KT도 가고, 근데 지금은 이제 줌으로 제가 아직 가고 있어요. 지금 아직 코로나 때문에. 그 다음에 농장 디자인, 내가 나와서 우리 농장 디자인 다 했고, 산림 디자인, 그 다음에 농어촌 체험 지도사, 팜파티 플래너 1급, 라이브 커머스 교육 과외를 받았습니다. 한국벤처농업을 졸업하고 국회의원회관 사례 강의, 농고 교사 사례 강의, 이런 데 내가 다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우리가 뒤떨어지지 않고 나간다. 우리 산속에 사는 임업인들이지만은 이렇게 내가 그래 이 산림의 낙원을 만들겠다. 이게 비전입니다. 이 목표는 청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선도한다. 이게 사회적 기업 소셜 미션이에요. 그리고 창조적인 임업 6차 산업화를 실현하겠다. 그리고 CSR 실천과 지역사회에 공헌하겠다. 사회적 가치. CSR 아시죠?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에요. 조그만 기업이지만 사회적으로 책임을 낸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 핵심 가치는 자연순환 농업, 임업, 축산 기반의 힐링, 웰빙, 뷰티케어, 펀, 그리고 창조, 도전, 스마트 워크, 이웃 지역사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공동 발전하겠다. 이런 핵심 가치를 가지고 제가 목표를 달성하고 비전을 실현할 겁니다. 제가 세대 부상이에요. X세대, Y세대, G세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MZ세대는 90년대거든. 이런 사람들은 자, 정보랑 돈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어디에? 바로 여기에. 그래서 모바일 쇼핑, 정보 수집과 노출 공유에 능숙하다 해요. 음식점에 가서 맛있으면 올립니다. 불친절하면 올립니다. 어떤 가성비가 높은 제품 있으면 올려요. 그래서 이게 딱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90년대생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소셜이나 온라인 SNS가 필수적이다. 이런 다 꿈을 갖고 오는데 정작 현장에 와서 보면은 이것들이에요. 문화적 차이, 바가지, 판로에 에러가 있고 자금 부족하고 주민 충돌하고 이런 삼촌의 현실입니다. 이게. 자, 이것을 극복하려면은 상호 노력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 지역 주민이 돼야 돼. 그렇게 해서 귀산촌들 말처럼 함께 하려면은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농촌을 이해하고 마을 주민과 소통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절대 주민들은 귀농이나 귀산촌을 반기지 않는다. 예를 들면은 자,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으면은 저 봐라, 아주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또 긴 바지를 입으면 농촌에서 긴 바지 입고 긴 치마를 입고 다닌다고 욕을. 짧아도 욕, 길어도 욕. 왜? 그 사람이 달갑지 않으니까. 문제는 그 사람이 달가우면은 짧아도 좋다라고, 길어도 좋다라고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 우리가 하는 나름이어야 돼. 그래서 내가 과거에 뭐였다, 내가 KT 옛날에 상무였다, 이건 전혀 저게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한테는 제가 항상 먼저 인사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자기들 떳떳하게 이러는 것 같지만은 내가 이런 데도 다 인사해요. 그리고 마을 주민들도 특별히 아는 사람 외에는 사람 안 태워요. 저는 다 태워 다녔어요. 딱 수도비에서 어디 가십니까? 농협 갑니다. 농협에 데려다 주고, 내 일 보면 같이 오면 시간이 맞으면 같이 모셔드리고, 이렇게 해서 다가가야 돼. 강해로 갔다 오면서 저기 파리마켓 가서 좀 사다가 어르신들 계신데 갖다 줘봐요. 두 봉지만 갖다 주면은 너무 좋아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보는 눈이 달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을 공동 이론에 적극 참여하고 배려하고 이해시키는 문제를 해결하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야 이 주민들의 갈등이 해소가 된다 이거죠.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 하버드에서 왜 행복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뇌를 촬영하고 피를 검사하고 다 했어요. 750명을 했어요. 그런데 결론이 나왔어요. 거기서 나온 결론이 뭐냐? 자, 과연 무엇이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는가? 행복을 느끼게 하는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권력? 부? 뭐라고 생각하세요? 거기에 나온 것은 뭐냐면은 바로 좋은 관계. 이것이 행복의 조건이다. 내가 아무리 돈을 갖고 권력이 있어도 관계가 좋지 못하면은 부부간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주변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 결코 행복이 못하다. 이렇게 결론이 일단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새로 가시는 이런 산촌이나 농촌에 그분들과 갈등 없이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행복의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내가 항상 이 강조를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우리의 미래는 하나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개예요. 결코 우리 미래는 운명적으로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다. 자, 미래는 절대 운명적으로 아닌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에요. 가까운 미래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교육 끝나고 간다라면 가족들과 가서 저녁을 먹을 건데 또는 친구들 만나 술 한잔 할 건데 생선을 먹는다, 삼겹살을 먹는다, 누가 결정합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하잖아요. 우리의 미래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정말 탁월한 선택을 해요. 산은 정말 앞으로 보물입니다. 지금 벌써 와요. 산이 아까 몇 사람 물어보시던데 지금 아직까지는 좀 가격이 좀 아직 저렴하고 있는데 지금 임업직불금 대회가 그러니까 굉장히 산을 많이 사요. 그래갖고 우리 옆에도 지난번에도 우리 분이 계시지만은 우리 새로운 회원들이 많이 가입을 해요.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이렇게 발산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밤 되면 다 들어와요. 근데 겨울에 문제가 내가 사슴 한 마리 산이 아주 그냥 우리가 시간 들어가면 안 된대요. 우리 닭장에 위에 창이 있어가지고 공기 나가는 거예요. 네. 전부 다 완전히 덮어버리면 엄청 더워요. 저 위에는